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상권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상권 분석은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20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배점이 5점, 5점을 하게 되면요 100점 만점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유통물류 일반 관리는 한 25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좀 딱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복수 정답이 또 나올 수 있고 이의시적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권 분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5점 정도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따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좀 전략으로 우리가 삼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1장을 이제 보게 되면 먼저 나와 있는 게 유통상권 조사입니다. 유통상권 조사.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상권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0에서 6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먼저 볼 텐데, 상권의 범위라는 것은 자, 경제적 범위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 범위 두 가지 나눕니다. 지리적 범위. 그러면 경제적 범위라는 건 뭐냐면 판매자 측면이에요. 우리가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판매자는 돈이죠. 판매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범위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리적인 범위. 자,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권 자체가. 그래서 지리적으로 많이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자, 상권에 대한 의미를 먼저 우리가 볼 거예요. 상권이라는 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상권에 대한 그 의미, 그죠? 그래서 상권을 보고 그다음 우리가 입지를 하겠죠. 입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점을 합니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문구점이다. 문구점은 이제 초등학교 앞에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근데 호프집은 대학교 근처에 있어야 우리가 되고, 또 사무실 근처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퇴근하자마자 호프집이나 아니면 대포집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입지해서 출점해서 우리가 이 상권 분석 입지하고 출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494페이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494페이지 상권에 대한 의의 나와 있죠. 상권에 대한 개념, 요거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이쪽은 이제 문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밑줄 치는데, 자, 상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상권, 자, 밑줄 치는데요. 상권이란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입 또는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우리가 배우지라고 또 얘기합니다. 배우지를 힌터랜드라고 하죠. 자, 상권은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그 점포가 고객을 흡입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수의 상업시설, 복수의 점포나 시장 등이 고객을 흡입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수의 점포 또는 상권, 상업집단 혹은 상점가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는 상세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권에 대한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권은 이제 어떻습니까? 배우지 자체가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자,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게 유리하죠. 그 다음에 고객의 이 인구 밀도만 높은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상권에서 고객이 얼마만큼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소득 수준, 경제적 수준이라는 게 중요하죠. 경제적 수준도 우리가 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밑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후보지도 고려한다.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적 수준, 그다음에 현재도 중요하지만 장래 후보지로서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이제 상권에 대한 의의는, 자, 이것도 이제 밑줄만 치는데요. 자, 상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 구매력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판촉 활동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매업체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 먼저 몇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자, 후보지들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해서 가장 유망한 입지를 선택합니다. 점포를 예상할 때 상권을 먼저 설정한 후 기존 경제 점포의 상권을 또 파악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입지와 상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을 범위를 먼저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입지를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건 박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권에 대한 범위가 넓고 점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범위를 넓게 상권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입지를 한다. 점포가 소지하고 있는 위치 그 자체를 이제 입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특성만 좀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상권은 이제 대학가, 역세권, 아파트 단지, 시내 중심가, 목자 상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 특성이, 그렇다면 입지라는 건 이제 평지, 도로변이라든지 상업시설, 도시계획지구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본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상권과 유사 개념이라는 것도 그냥 상권의 다양한 의미 밑줄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는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점포를 정하고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표 표시를 하십시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오는 데가 정해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딱 찍어드리는 게 우리가 49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상권의 유사 개념에다가 별표 표시. 그래서 상권의 유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별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 하나 정도 한다는 자체는 그냥 우리가 기출이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2개 정도 치라는 것은 거의 출제 빈도가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3개 정도 친다는 것은 이건 적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3개 정도에 대한 별표는 아니고요. 하나 정도를 치시는 것은 거의 한 번 정도는 나올 정도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권의 유사 개념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면 오지선다입니다. 자, 그러면 오지선다를 출제원들이 잡을 때는요, 항상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상권서부터 판매권까지에 대한 그 4가지 정도에서 그 정의를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딱 요게 객관식 문제에 딱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본다면요, 그 정의가 틀릴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상권입니다. 자, 상권이라는 것은 한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권, 흡입할 수 있는 힌터랜드, 배우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상세권이라는 건 뭐냐? 자, 상세권은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 시장 혹은 상점가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 넓게는 상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권이 있죠. 자, 거래권은 소매업, 고객이 내 점포 반경에서 몇 킬로미터로 우리가 있을 거냐, 이 소매업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고객의 소재지에 대한 범위를 거래권이라고 하고요. 판매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판매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염두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효과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지금 체계 구성이 지금 유통물류 일반관리와 상권이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과 정보를 같이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를 봤을 때 어차피 이제 문제집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힘드십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를 제가 그때 딱딱 풀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해서 여러분이 저랑 같이 문제집으로 이 문제를 가셔서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가십니다. 612페이지로 가시면 문제를 확인하세요. 612페이지 가시면, 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냈다. 그럼 다음 중 상권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좀 전에 이제 상권은 상업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다. 상권은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라고 한다. 자, 점포 개설 시에는 상권을 먼저 설정한 후 기존 경계 점포의 상권을 파악하죠. 그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상권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자,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시면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세권이 이는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상권, 상세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래권, 판매권이라는 정의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상세권은 상권에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이 탁 찍어서 요게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자연조건, 교통체계, 점포의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가 있더라 라는 것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밑줄만 쳐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업의 자연조건입니다. 자연조건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천이나 산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에 대한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허프가 이런 마찰 계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산과 하천이 있다. 자, 우리가 네일리 입장에서는 평지를 얘기했어요. 평지를 가서 우리가 상권을 가서 통하는데, 자, 허프라는 사람은 산이나 강이 있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자연적 조건이 굉장히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자연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연 조건은 하천이나 산과 같은 자연 조건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도로가 있느냐, 산이 있느냐, 강이 있느냐. 그 자연 조건은 교통수단이나 도로가 발달하지 않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의 상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도로가 개설이 용이하지 않는 산이나 하천을 배후로 하여 독립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 조건이다. 두 번째 교통체계에다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자, 교통체계라는 자체가 굉장히 상권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하철이 개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이 돼요. 이 교통체계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도로나 대중교통수단 같은 교통체계도 상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 주위에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우수하다면 그 점포의 상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대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점포로 교통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가까운 거리의 소비자들만이 그 점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권의 지적 범위가 축소되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교통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자연조건, 교통체계, 점포의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통체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통체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어떤 이 입지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점포에 대한 가치를 매겼을 때 이 교통체계가 하나의 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점포와 규모와 그 다음에 유통업의 형태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점포 규모가 클수록 많은 소비자들이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상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동대문의 두타라든지 이런 데 어떻습니까? 상권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든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게요. 이천시에 동양 최고의 아울렛 못이 생겼어요. 명품관이죠. 거기도 어때요? 전국에서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상권이 넓어지고, 자,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다는 건 우리 집 앞에 슈퍼야. 자, 우리 집 앞에 슈퍼는 전국에 다 와? 아니죠. 우리 집 앞에 근처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앞에 슈퍼는 규모가 작아서 갈수록 우리가 상권이 좁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규모라 할지라도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가의 상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고객의 지리적 분포가 넓어져요. 우리가 전문품이라는 자체는 이 도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지가 않죠. 넓어지며, 그 다음에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고객의 지리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부나 반찬 그런 직원을 살려면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상권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 상권에 대해서 우리 품목에 대해서 나온 게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상권의 범위를 물어봐요. 그럼 어떤 게 더 넓니? 그러면 전문품이요. 가장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전문품이 상권에 대한 범위가 가장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매품. 자, 고르선자를 쓰죠. 비교하면서 구매합니다. 선매품. 그 선매품 자체가 우리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상권의 범위가 좁고 우리 가까운 것은 편의품입니다. 자, 편의품이 가장 상권이 작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리 캐치를 하셔서 거기 밑에 우리가 좀 필기를 해 놓으시면은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의 범위와 특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상권의 범위와 특징도 우리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하시는데, 자, 요건 또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상권의 범위와 특징. 그럼 상권의 범위를 먼저 알고 그 범위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상권의 범위라는 건 이제 밑줄만 치시는데요.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업종, 업태. 업종, 업태는 앞쪽에서 배웠어요. 유통물리에서. 그래서 점포의 크기, 상품의 종류와 그다음에 상업 집적도, 그 다음에 교통 편의는 물론 상품의 구성, 가격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전략 등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권 이 배우지에 대한 범위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권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에 동네가 슈퍼가 생겼다, 또 사라졌다. 또 롯데마트가 생겼는데 그 옆에 또 우리가 GS가 생겼다가 경쟁이 심하다가 또 점포가 또 접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동적,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아파트 단지의 건설이나 대형 점포의 신설, 전철이나 버스 노선의 변경 등은 상권의 범위를 크게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소매상권의 크기가 염두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초됐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매상권의 크기, 자, 어떻습니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품, 상권의 범위가 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편의품이 가장 좁다. 그래서 편의품은 생수, 생활 필수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슬리퍼를 신고 그냥 사잖아요. 구매 빈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교적 낮다. 그러면 이건 상권 범위가 좁고, 가격이 비교적 높고 수요 빈도가 낮은 선매품. 선매품은 이제 고를 선자입니다. 그래서 고르면서 우리가 구매하는 가구점 같은 게 되겠죠. 선매품이 얘보다는 이제 상권의 규모가 크죠. 그렇습니까?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무품, 내구재,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전무품을 파는 것이 상권이 가장 넓겠죠. 그러면 상권의 크기도 전무품이 가장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자본에 대한 상권에 대한 특징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소자본, 그 다음에 영세점포의 상권이 지니는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용이성이라는 자체가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특히 소매점은 어떤 성패의 80%가 입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조건상 유동인구 조건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다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점포에 대한 취급하는 상품, 고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가격은 이제 저렴해야 됩니다.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야 다소 먼 거리라도 고객이 흡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근의 용이성, 상품의 다양성, 그 다음에 가격의 저렴성, 이렇게 해서 우리 제목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권의 계층성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크게 볼게요. 상권의 계층적 구조도 하나의 이제 범위를 얘기하면서요. 지역 상권이 제일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 지구, 점포입니다. 개별 점포는 우리가 지점 상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기를 이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상권의 계층성입니다. 상권의 계층성을 보시면 상권에 대한 계층적 구조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권의 계층적 구조를 본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지역이죠. 지역이라는 자체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역 상권은 이제 하나의 시군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좁혀지면서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개별 점포가 있다는 거죠. 개별 점포. 그 개별 점포가 하나의 지점 상권이 됩니다. 지점 상권. 자, 그래서 지역, 지구,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점이 있다는 자체.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지역 상권서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상권 또는 총 상권 지역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도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여 우리가 시 또는 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시 간의 흡입이 이제 이루어지고 범위가 될 수 있겠죠. 지역 상권을 결합하는 요소는 뭐 인구 규모라든지 행정기관 집적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집적도, 업무기능 집적도,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의 수 및 성격, 교통체계를 볼 수 있고요. 자, 한 도시의 모든 소매 기관들이 하나의 지역 상권을 형성하므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 상권의 동일 업종들 간에 또 고객 흡입을 할 수 있는 서로 경쟁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역 상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상권으로 갈게요. 지구 상권은 이제 범위가 좀 좁겠죠. 자, 지구 상권은 이제 집적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의 범위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상의 구를 이제 포함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나의 지역 상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상권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중도시에 대한 경우는 이제 지역 상권과 지구 상권이 거의 일치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 상권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구 상권은 이제 지역 전체 소비자를 흡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조금 어때요? 상업시설이든지 업무시설, 서비스시설 집적도 성격에서 아까 지역보다 약간 좁아지겠죠. 그래서 교통체계라든지 유동객수, 그 다음에 지역 상권의 특성 및 범위, 그 다음에 따라서 지구 상권의 크기는 상권 내의 대형 백화점의 존재 여부, 관련 점포들 간의 집적 여부, 따라서 상권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서울 상권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도심, 우리가 강남, 영등포, 신촌 9개에서 8개가 지구 상권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61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 문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613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613페이지에 3번하고 4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느냐? 3번하고 4번을 가시면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지구 상권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 상권에 결정되는 요소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유동에 대한 우리가 객수, 교통체계, 서비스 시설의 집적도 및 성격, 지역 상권의 특성 범위인데 고객들에 대한 감속 요소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자, 4번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지금 2번, 3번, 4번, 5번은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나온다면 지구 상권과 점포 상권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하셔야죠.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술됐던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구 상권이 있고 개별적인 점포 상권이 있구나 라는 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분석이라는 건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지역적인 요인과 개별적 요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번에서 틀린 건 4번 고객들의 감성 요소는 아니다. 그럼 고객들의 감성 요소는 뭐냐? 이건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4번은 뭐다? 다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1번만 지구 상권이고 다른 건 다 점포 상권이에요. 그래서 업종, 입지력, 시설, 대우 상권의 규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신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지구 상권과 개별 점포 상권을 나눠서 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쭉 내용들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결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키포인트 찾아볼게요. 그러면 498페이지 중요한 것은 자, 위에서 그러나 두 번째 점입니다. 지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여기죠. 그래서 이 지구 상권이다 보니까 상업시설, 업무시설, 서비스, 이 시설의 집적도의 성격, 교통체계, 유동객수, 지역상권 특성 및 범위 요거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개별 점포 상권 그러면 이 지구 상권과 얘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개별 점포는 뭐냐? 점포 상권, 지점 상권은 이제 지역 상권과 지구 상권 각각 개별 점포에 형성되는 이제 상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아까 지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와 이 두 번째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를 묶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확 바꿔버린다 이걸. 그래서 점포 상권의 결정 요소는 어떤 거야? 규모, 시설, 그 다음에 업종, 경영 능력, 개인에 대한 경영 능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입지력, 지구 상권의 특성 및 범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점포 상권 고객 흡입 정도에 따라서 1차, 2차 한 개 상권이 있다라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지역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와 그다음에 점포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를 밑줄 쳐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613페이지 3번과 4번을 잡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뭐 교수님 뭐 고맙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노트를 만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필기 노트를 딱 찾아서 이걸 딱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봤을 때 지역, 지구, 그 다음에 개별 점포, 지역 크고 지구 개별 점포가 있다라고 하면은 딱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만약 출제원들이 낸다. 그러면 지역 상권보다는 지구 상권에 대한 결정 요인과 개별 점포 상권의 결정 요인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문제와 맞춰갖고 이 딱 필기를 하셔서 그걸 딱 정리하신 다음에 요거를 바꿔내겠다는 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뭐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공인 자격증, 왜냐면 제가 박사다 보니까 공인 자격증에 대한 출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민간 자격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 하게 되면 많이 의뢰가 들어와요. 오지선다를 딱 만들 때 문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출제원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전po 상권을 결정하는 요소와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걸 아까 문제로 해서 같이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형 점포일수록 교통편이 좋거나 인류상가에 위치할수록 이 지명도가 높은 상권일수록 개성이 강한 상권을 우리가 상품을 취급할수록 개별 점포 상권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 다음 어때요? 선매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상권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편의품은 뭐 우리가 생소 사려고 이제 먼 곳까지 가진 않죠. 그때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문품이 가장 멀고 선매품, 편의품 가장 가깝다. 전문품이 가장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딱딱딱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해서 가장 우리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게 요 상품에 대한 분류가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입니다. 요걸 머릿속에 탁탁탁 두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개별 상권에 대한 분류라는 게 있어요. 개별 상권에 대한 분류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권에 대한 것을 1차, 2차, 3차라고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의 내용과 관련돼서 좀 필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내가 매출액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격과 거기에 대한 판매 수량이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매출액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1차, 2차, 3차 사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와 3차 상권이 범위가 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상권은 어떻습니까? 1차 상권은 뭐 우리가 앞에 있는 편의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편의품 같은 게 이제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 2차 상권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매품이죠. 그래서 선매품은 고를 선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자라는 것은 비교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비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선매품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매품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선매품은 이제 비교해서 산다. 그죠?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구점이라든지 뭐 동대문의 두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거죠. 3차는 어떻게 됩니까? 3차는 이제 한계 상권, 제일 멀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전문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멀어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상권에 대한 범위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차 상권이 있다. 그럼 1,000만 원이 이제 매출액이라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 1차 상권은 한 650만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제일 이제 많겠죠, 1차가. 그 다음에 2차 상권. 뭐 2차 상권은 뭐 우리가 2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3차 상권. 3차 상권은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한계 상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 기준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1차, 2차, 3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한 건 뭐 그렇게 크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냥 본다면, 자, 1차 상권은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한 500m 이내고, 즉 직경 1km 이내에 있고요. 자, 우리가 괜히 제가 650을 얘기한 게 아니라 상권에 대한 것이 가장 점포 고객이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크다는 얘기죠. 1차가. 그래서 60에서 65%입니다. 그래서 한 제가 650을 잡았죠. 그래서 고객의 1인당 매출이 가장 높고 점포를 중심으로 도보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고객이 지리적으로 일집되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고객 밀집적으로 이제 주요 고객층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편입품을 얘기하고요. 자, 2차 상권은 1차 상권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제가 한 250만 원 잡았죠. 그건 제가 20에서 25%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입할 수 있는 지역이고 1차 상권보다는 고객이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죠. 3차 상권은 어떻게 됩니까? 한개 상권이죠. 자, 한개 상권이어서 2차 상권 외곽에 있으며 지역 범위가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고객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개 상권. 그래서 우리가 5에서 한 10% 흡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50, 250, 100만 원을 잡은 것은 65, 25, 10%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에서 한 10%, 그래서 점포 이용 고객은 점포로부터 이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서 고객들을 강범하게 이제 분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점포의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 분류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요거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쪽에서 오셔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가시면은 중요한 것들 이제 위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뭐 우리가 그 495페이지로 가시면 상권의 유사 개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권, 상세권, 거래권, 판매권 중에서 상세권은 이 상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497페이지입니다. 497페이지에 제가 지역상권, 지구상권, 그 다음에 개별 점포가 있는데, 자, 어때요? 문제에서 613페이지 3번과 4번을 다뤘는데, 자, 지역과 어떻습니까? 이 지구하고 개별 점포에 대한 그 결정하는 요소를 바꿔낸다. 요걸 염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요건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